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대체 뭘 한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네, 얼마 전 이 북한 압록강 일대에 큰 홍수가 그랬었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이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가 된 맞아요. 적이 있는데 이때 사실 수재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 수재민들을 평양으로 초청을 한 건데 이 모습 일단 영상으로 먼저 그래요, 확인해 보시죠. 네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 지역 주민들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숙소에 나오시어 수재민들을 따뜻이 맞아주셨습니다. 수재민들이 만시름을 잇고 수도 평양에서 국가적인 보호 혜택을 받도록 중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린이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먼 길에 힘들지 않았는가, 앓지는 않았는가고 물으시며 한량없는 육친의 정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니, 일단은 보세요. 김정은 앞에서 주민들이 두 팔 보고 울면서 환호하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유미 변호사님, 저 정도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양으로 이주를 한 취약 수재민 수만도 13,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취약 수재민은요, 수재민 전원이 아니라 아이나 노인, 아니면 환자, 영예 군인, 아니면 아이가 있는 어머니 등 이렇게 수재를 이겨내기 어려운 일부 계층만 평양으로 지금 일시 이주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재민 규모는 이를 훨씬 넘을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부분을 대단한 치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환영사를 별도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환영사 내용은 이 사람들을 묵게 한 곳이 4.25 여관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이제 북한에서는 큰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때 이 열병 훈련 기지로서 열병식에 참가하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조건 그리고 여러 여건을 제공하는 그런 숙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홍보를 하면서요. 여기를 집처럼 여기면서 당분간은 마음 푹 놓고 걱정 없이 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아마 이반대 민심을 좀 다스리기 위한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식사하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상당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반찬이 나왔는데요? 이를테면 북한에서 먹기 어렵다는 고깃국, 그리고 그래요? 보기 어렵다는 빵, 그리고 과자, 그리고 밥이 놓인 식탁에서 아이들이 정말 입이 쩍 벌어지게 놀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흐뭇한 표정으로 김정은이 직접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자상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식탁에 뭐 일단 빵은 아까 아이들이 빵 들고 있고 막 그런 거 보이고 지금 보니까 고기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직접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품에 안고 눈물도 닦아주고 보세요. 과일도 있고 지금 여러분 보시죠. 고기도 있어 보이고 그래요. 진짜 뭐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제 좀 더 확대드렸는데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국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빵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평소에 아이들한테 저렇게 먹이는 게 중요하지 지금 수제 났다고 반짝 저렇게 먹이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배탈 날 것 같습니다. 사실 벌써 수재가 났는 건 제가 기억하기에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 사이에 이 아이들, 이재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제 가슴이 좀 그러네요. 먹먹해지는데요. 맞아요. 3주 전에 정말 신의주 전체가 다 물에 완전 잠겼던 건 아니겠습니까? 일반 집, 지금 보세요. 그림에 지금 나옵니다만 지붕만 저렇게 해서 보면 지붕만 보이는 네. 겁니다. 그때 보면은 헬기 100여 대로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리 그 밖으로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저 국접경지대였던 신의주에서 이 수도인 평양까지 데리고 왔다? 저는 거기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꾸로 제 고향인 대구 구미에서 수재가 나가지고 서울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여관에 살아라고 하면은 저는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불편해요, 진짜. 오히려 그 근처에서 있으면서 빨리 그 수해보를 복구하도록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전 세계 시민들한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정말 제가 봤을 때 저런 모습이 진정 어버이가 국가가 해보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온전히 손길을
내밀었는데 북한에서 거부했다는 건 아하, 아닙니까? 네. 그런 점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가 북한에 저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어이가 없는 게요. 지금 보셨지만 수재민 전부를 평양으로 지금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일부만 데려왔는데도 그 숫자가 13,000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언론이 북한의 수재민이 뭐 몇만 명이다 그렇게 보도했더니 북한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 근거 없는 허위 날조 방송한다고 막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 근데 자기들 이미 드러냈잖아요. 일부만 수재민 초청했는데 13,000명이에요. 그럼 안 초청한 사람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이렇게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애민 정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면서요. 네, 15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은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2가지 금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속살이 비치는 시스루 옷차림을 금지하고, 또 하나는 수탉머리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금지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반사회주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에? 자, 여기서 이 시스루는 아실 거고 수탉머리는 설명을 해드리면은 긴 머리를 정수리까지 묶고, 그리고 앞머리는 이마를 덮어 한쪽 눈가를 가린 형태. 지금 보시는 저 머리 스타일입니다. 아, 현송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현송월. 그리고 또 김주애가 자주 하고 나타나는 모습인데, 저게 수탉머리란 거예요? 네, 저거를 이제 뒷꼬리 모양이 이제 수탉꼬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하는 거죠. 왜냐면은 모범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이 지도층의 스타일을 통해서 그동안 봐왔던 머리 스타일, 저 수탉머리를 갑자기 반사회주의 현상이라고 규정을 해서 금지한다고 하니까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수재민 엄청 챙기는 것 같더니 김주애, 현송월은 수탉머리를 해도 되고 일반 북한 주민들한테는 수탉머리 금지령, 그리고 시스루, 그러니까 속에 살이 좀 비치는 그런 얇은 천으로 된 그런 거는 옷 입지 마라? 아니, 이인석 변호사 이걸 어떻게, 대관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예, 일단 북한이 수탉머리나 시스루 의상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만약에 단속될 경우에는 3에서 6개월의 노동 단련 대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회봉사명령 제도 같은 것이라고 아하. 합니다. 그리고 노동 교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걸로 알려졌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중한 벌에 속하고요. 특히 수탉머리의 경우에는 일단 단속이 되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처벌한다고 합니다. 아니, 야, 진짜 이게 아니 정상국가처럼 한다면서요, 북한. 근데 이게 정상국가예요. 지금 어느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이 고위급들이 하면 괜찮고 김주애나 현송월이 하면 괜찮고 북한 주민 절대 안 돼.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방송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얘기한 수탉머리는 아마 남한 헤어스타일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남한 드라마나 남한의 아이돌들이 하는 머리 자체, 이런 거 따라하는 여지가 있는 것도 반동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금지를 시키는 거죠. 옷 같은 경우에는 김주애가 지금 시스루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잖아요. 자기들은 입어도 되고 북한 주민들은 입으면 체제를 위반하는 거다라는 것은 좀 어쩌면 불공평하지 않나. 불공평하겠죠.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최재범 교수님, 어쨌든 북한 주민들도 알게 모르게 어쨌든 남한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다 알 텐데 이렇게 하면 억압하면 당의 반발심이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북한이라는 독재 국가는 그걸 막 억압하고 막아요. 그러나 그게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네. 이게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방송사가 예, 예. 있는데 그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이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여성분도 인터뷰 하셨지만 본인들은 입고 다니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맞아요. 뭔 차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공산주의라고 해서 북한이 주민들한테 뭐 미용하는 돈 대주거나 아니면 옷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네. 자기들이 사 입고 자기들 돈 들여서 맞아요. 미용도 하잖아요. 네. 그거 다 자기들이 하는 건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 아하. 김주애나 현송월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네. 많은 젊은 여성 사이 유행으로 번지고 있대요, 지금. 오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걸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정부라고 하는 이 독재 국가는 네. 이 인민들이 입었다는 이 옷이 반사회주의, 반체제라고 얘기하면서
억압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영상이나 우리나라 가수들 모습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아이돌 가수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유명한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옷들 이걸 좋아하는 것은 결국 남한에 대한 즉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독재 국가인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남한의 문화, 사상 그리고 어떤 그 유행이 점점 북한 사회에 스며드는 걸 두려워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